마음을 감춰라. 고독하게 강해져라.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해도 소용없다. 예전에는 억울하면 설명했고, 서운하면 붙잡았고, 오해가 생기면 풀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돌아서게 되는 순간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요즘은 사람을 멀리하네? 기운이 빠진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세상을 너무 잘 알아버린 건 아닐까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구분하게 된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을 것 같았고 속마음을 숨기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했습니다. 참고 풀고 이해시키고 웃으며 넘기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이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을 걸 알고 있고 이 설명을 해도 결국은 내 마음만 더 다를 걸 이미 여러 번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진심을 가볍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약점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섭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솔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는 선택이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편해졌다면, 사람 많은 자리가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외로워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람을 끊으라는 말도 아니고 마음을 닫으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지켜야 할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에게 인정해주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지금의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무너진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내려놓으며 이제야 단단해지고 있었구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세 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왜 말을 줄이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힘인지. 둘째, 고독이 외로움과 어떻게 다른지. 셋째,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쇼펜하우어가 평생 고독 속에서 발견한 단단함의 비밀을 지금 공유합니다.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줄이면 손해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만만해 보이고 침묵하면 밀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설명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해명을 하고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마음을 꺼내 보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나면 후련해지고 이해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남는 건 이상하게도 평온이 아니라 피로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꺼낸 말은 다시 설명해야 하고 설명한 말은 다시 해명해야 하며 해명은 또 다른 오해를 낳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한 만큼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말한 만큼 묶이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상처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두렵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들은 우리를 시험하는 기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고 오해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았으며 굳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오만하다고 여겼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며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느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기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쉽게 다룰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침묵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중심이 있는 사람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즉각 반응하지 않고 화를 바로 내지 않으며 억울함을 곧장 꺼내지 않고 칭찬해도 쉽게 들뜨지 않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그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며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무게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강한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인생을 조금만 더 살아보면 진짜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요즘 말을 줄였더니 마음이 조금 편해진 순간이 있었다면, 괜히 한 말을 되새기며 밤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줄어들었다면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사람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줄어든 자리에 비로소 고독이 들어오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1820년의 어느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의 복도에는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가 가득했고 강의실 문 앞마다 웃음과 웅성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처음으로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대표작을 출판한 상태였고 이제야 세상이 자신의 철학을 들어볼 차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당대 최고의 철학자와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말과 명성의 철학이냐 아니면 불편하지만 정직한 철학이냐를 직접 판단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넓은 강의실의 학생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몇 명마저도 호기심으로 앉아 있다가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 너머에서는 다른 강의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농담에 웃고 명성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점점 비어갔고 다음 주에는 더 줄었으며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혼자 강의실에 앉아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위해 준비해온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옳은 말보다 강한 쪽을 선택한다는 것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토로했을 것이고 자신이 왜 옳은지 끝까지 설명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기로 했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리고 강단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도망쳤다고, 패배했다고, 외로워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되었지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쫓겨난 대신 그는 고독 속으로 들어갔고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아무의 반응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자신을 맡기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시선을 잃었을 때 찾아오지만 고독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났을 때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혼자가 되었을 때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진짜로 약해지는 순간은 혼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생각보다 타인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의실이 텅 비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졌고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쓰기 시작했으며 수십 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은 그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이미 세상의 평가와 거리를 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은 정말 실패일까요? 아니면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일까요? 이 질문은 쇼펜하우어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고독이 어떻게 사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귀한 사람이 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진다고,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지고, 외로워지면 결국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연락이 없으면 괜히 초조해집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 불안은 혼자 있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 나 자신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외로움이라 불렀습니다. 외로움이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누군가를 잃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시선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옵니다.
말해주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괜히 숨소리가 크게 들리고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들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넘기면 조금씩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괜히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냈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혼자를 견디지 못할 때 비로소 약해진다고 말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급히 내놓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바로 말로 바꾸지 않고 한 박자 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 마음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점점 힘을 잃고 분노는 지나가며 억울함은 가라앉고 불안은 크기를 줄입니다. 이때 사람 안에는 하나의 중심이 생깁니다. 칭찬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무시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중심 말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의 평정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찾지만 그럴수록 더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은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주 조용히 제시합니다. 사람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라는 말입니다.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덜 불안해졌다면, 괜히 TV를 켜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단단함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의 품격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귀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왜 말이 적은 사람이 결국 더 깊어지는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적으면 존재감이 약하다고, 조용하면 손해보고 앞에 나서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도 말을 보탭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말을 하고 침묵이 길어질까봐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이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깊다는 증거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베를린의 살롱과 모임에 자주 초대받았습니다. 철학자들이 모여 정치와 사회, 인간과 도덕을 논하던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앞다투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자리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말할 가치가 있는 생각이 아직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에게 침묵은 뒤로 물러남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깊이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모든 자리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며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꼭 말해야 할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자주 나오지 않지만 나올 때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지나 결국 그 한마디를 기억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늘 설명해야 하고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다시 정리해야 하며 조금만 반응이 달라져도 자신의 말을 수정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가 결국 사람의 무게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말의 무게를 지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혹시 요즘 말을 줄였더니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괜히 선을 넘던 사람이 조심스러워지고 당연하듯 부탁하던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말이 줄어들면 사람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속을 알 수 없다는 건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 경계를 지킬 줄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귀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관계를 걸러내고 남아야 할 관계만 자연스럽게 남깁니다. 이제 우리는 귀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보다 태도로 자신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귀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왜 적당한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지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워질 때와 물러날 때를 제때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가까울수록 좋다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며 모든 속마음을 나눠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만 더 살아보면 이 믿음이 늘 맞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운함이 생기고 기대가 쌓이며 결국 상처가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겨울의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추운 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아프고 너무 멀면 외롭기에 관계에는 항상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귀한 사람은 이 거리를 억지로 줄이지 않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일을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압니다. 가끔은 한 걸음 물러나 서로 숨 쉴 공간을 남겨둡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 스스로 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리를 견디지 못하는 관계는 항상 확인을 요구합니다. 왜 연락이 없냐고 묻고 왜 예전 같지 않냐고 따질수록 관계는 점점 숨이 막혀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서로의 가시를 껴안은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따뜻함을 원했지만 결국 상처만 남는 관계 말입니다. 귀한 사람은 상대의 하루를 모두 알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자기 하루를 모두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는 확인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존재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혹시 요즘 예전처럼 자주 보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말이 없어도 괜히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멀어진 것이 아니라 정제된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덜어내고 상처가 될 말을 줄여낸,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지혜는 붙잡는 기술이 아니라 물러나는 용기라고 말입니다. 귀한 사람은 항상 곁에 있지 않아도 늘 같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관계의 결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귀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깝되 집요하지 않고 멀되 차갑지 않으며 이 균형이 사람을 오래 곁에 머물게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귀한 사람의 마지막 특징, 왜 내면의 깊이를 쌓은 사람만이 끝내 흔들리지 않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바깥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이고 누군가의 평가 때문이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안에서 붙잡고 있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바깥의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누구보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건 환경도 관계도 아니라 내면의 깊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내면의 깊이란 대단한 지식을 뜻하지 않았고 많은 말을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능력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깊이란 혼자 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길을 걸었으며 같은 리듬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순간에 화가 나는지, 어떤 욕망이 자신을 흔드는지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의 질투와 불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패턴을 아는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면의 깊이를 가진 사람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감정을 쏟아붓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안에서 한 번 걸러낸 뒤에 세상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칭찬 앞에서도 과장되지 않고 비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타인의 입에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정을 받아야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단단해진 뒤에야 비로소 인정이 의미를 가진다고 말입니다.
혹시 요즘 예전보다 감정의 파도가 조금 잦아들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기쁜 일에도 들뜨지 않고 서운한 일에도 오래 머물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그건 무뎌진 것이 아니라 내면에 무게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밖의 자극은 그만큼 힘을 잃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고 아무 것에도 끌려가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귀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면의 깊이를 쌓은 사람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덕목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쓰지 않는 태도, 그 한 가지로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남길 것인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왜 쇼펜하우어가 끝내 고독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독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를 조용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으냐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면 마음이 더 메말라지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본 사람은 이 질문이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걸 압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있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고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사색했고 혼자 산책했고 혼자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독한 철학자라 불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최고의 친구와 함께 살았다고, 그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혼자만의 세계의 가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등을 지고 살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해하려 했고 맞추려 했고 상처받아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한 번쯤 돌아볼 나이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이며 아무나 넘을 수 없고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조용한 경계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이 줄어들었다면, 사람을 가려 만나게 되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면 그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삶이 한 단계 다음으로 넘어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할 의무도 없으며 모든 관계를 붙잡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지킬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은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롭다고, 왜냐하면 그는 누구에게도 자기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한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더 혼자 있어도 괜찮고, 조금 더 느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해도 됩니다. 고독해도 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이미 당신의 삶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게 자기만의 속도로 나아가시길 언제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당신의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단단함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